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 또 각 정당의 전략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쟁점은 뭔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석 달 뒤에, 정확히는 이 84일 뒤에 치러지다 보니까 대선 결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대선이 아마 절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경남은 예전부터 지역주의 정당 체계가 고착화된 곳입니다. 그 야당인 국민의힘이 늘 그 강세를 보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네.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훈풍을 타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는데, 그러나 2018년 선거처럼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대선 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해야만이 그 훈풍에 그 바람을 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90일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선거 결과처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경남의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도지사 선거일 텐데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민주당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후보자들이 서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반대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상 출마자가 거의 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론되는 후보자 모두가 다 연령이 좀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볼 때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좀 이런 이제 도덕적인 이런 이제 인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네. 이제 말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또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지사 선거가 뭐 비중이나 무게를 보면 다른 시장구주 선거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시장구주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기초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인물보다는 정당이 주요 변수입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해, 창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좀 박빙의 그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서부 경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군 단위급 선거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그 지역은 창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허승무 시장의 재선 여부에 대해서 창원 시민들이 많은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허승무 시장 지지율 나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약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창원시장 선거가 정당 게임으로 갈지 아니면 후보 능력으로 갈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의원 선거 살펴봅니다. 광역, 기초, 비례까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그 강력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을 본다든지 또 뭐 대선을 놓고 볼 때, 네. 특히 앞서 제가 얘기한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놓고 볼 때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기초의회 선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먹기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에 편중되기보다는 뭐 어느 정당이 조금 숫자가 우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특정 정당에 편중될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 교육감 선거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박중훈 현 교육감이 다시 한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준 교육감 8년 정도 교육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도민들이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수 중도가
단일화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딱히 그 참신함을 보이는 후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박주훈 현 교육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보수 중도 진영에서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이것도 박빙의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